안녕하세요. 호주 면세점 목동, 호주 면세점 직영 할인점 목동점입니다. 오늘은 좀 전문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상식을 좀 넓혀야지만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저도 경험했던 위장관 출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위장관 출혈은 상부 위장관 출혈과 하부 위장관 출혈로 나눠지는데요. 일단 토혈이 있습니다. 토혈. 보통 이제 상부에서의 출혈을 이제 의미하고요. 흑색변은 이제 이 출혈이 그것도 마찬가지로 상부인데 14시간 이상 존재할 때 나타나는 게 흑색변입니다. 그 다음에 혈변이 있습니다. 혈변. 이거는 급격한 양의 하부 출혈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고, 그 다음에 상부, 하부 위장관 출혈의 원인으로 보면 상부 위장관 출혈의 원인은 소화성 궤양 출혈에 있습니다. 이게 보통 상부 위장관 출혈의 31에서 67%를 차지하는 가장 흔한 원인이에요. 그 다음에 식도, 그러니까 위정맥류에 의한 위장관 출혈인데 이건 이제 두 번째로 흔한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말로리 바이러스 증후군이 있고, 출혈성 미란성 위질환, 미란성 식도염, 종양, 혈관 질환, 그 다음에 이제 원인 불명의 출혈들이 있습니다. 소장 출혈의 원인으로는 소아들, 메켈 계실이 가장 흔한 원인인데, 메켈은 이제 이름입니다. 이름. 사람의 이름. 메켈이 이제 발견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사실은, 태생 초기 태아의 혈액 보급로의 제장관막이 퇴화되지 않고 남아있어 생기는 장기 기형의 상태입니다. 장계실의 하나고 태생 초기 태아의 혈액 보급로인 제장관막관이 퇴화되지 않고 남아있어 생기는 장의 기형 상태. 그래서 장계실의 하나이지만 다른 계실과는 좀 다른, 성격이 다른 그거를 메켈 계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안타깝지만 태어날 때부터 이런 병을 안고 태어나면서 참 불쌍하죠. 참. 그 다음에 이제 40대에서 50대에서 이제 많이 일어나는데, 이게 종양에 이제 가장 흔하고 원인이, 그 다음에 50대 이상은 혈관 형성 이상이 가장 흔해요. 그래서 이제 내시경이나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감염이라든지 허혈이라든지 혈관염 이런 걸로도 이제 생기고요. 그 다음에 대장 출혈의 원인으로는 가장 흔한 원인은 치액, 그 다음에 성인에서는 계실, 혈관 형성 이상, 종양, 대장염 등이 흔하고요. 어린이와 청소년은 염증성 장질환이나 소화성 용종 이런 게 이제 흔합니다. 그래서 출혈 부위의 간별로는 이제 상부장관과 하부장관을 나눴을 때 출혈 양상이 토혈이나 흑색변이면 상부고요. 혈변이면 하부입니다. 그다음 비위관 세척으로 보면 이제 혈액, 그다음에 세척액, 담즙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흑색변 혹은 대변 잠열 검사의 위양성, 위금성을 나타낼 수 원인은 위양성은 이제 철분,
약물 덜 익힌 고기, 그 다음에 비스무트 제제 감초 성분,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원인이 위험성으로는 칼슘 제제라든지, 그 다음에 건조 대변 검체 등으로 있습니다. 진단으로는 상부 위장관 출혈의 진단은 병력이나 신체 검진적인 검진인 진단적이지 못하고, 이거는 사실은 내시경을 해봐야 됩니다. 내시경을 해봐야 하고, 혈역학적 불안정 지표로는 저혈압이나 기립성 저혈압, 이제 이런 게 생기는데, 이 저혈압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고혈압보다 훨씬 위험한 게 저혈압이에요. 혈압이 계속 떨어지게 되면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립성 저혈압은 일어났을 때 일어나지 못하고 다시 주저앉게 되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거고, 하부 위장관 출혈의 진단은 하부 위장관 출혈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내시경을 해봐야 되겠죠. 비교적 적은 출혈을 하는 40대 이하 환자에서도 이런 게 나타나고, 혈역학적으로 불안정한 하부 위장관 출혈은 이제 방식이나 뭐 이런 기구 범위만 다르지 하여튼 치료하는 기구와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료로는 뭐가 있냐? 뭐 이제 여러 가지 치료가 있겠지만, 일단은 혈액 제제를 가지고서 이제 위를 비우고, 그리고 이제 출혈이 상부인지 하부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출혈 양을 파악하고 내시경 검사로 시야를 확보한 다음에,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내시경을 통해서 출혈이 나는 데를 지지는 거죠. 한마디로 지져. 지지는 게 이제 그리고 이제 철관 조영술을 이용한 치료도 있고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치료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그 소견으로 보면은 분출하는 출혈을 보이는 궤양이 있고, 노출된 혈관이 있는 궤양이 있고, 검은 혈변을 가진 궤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은 붉은 변을 주소로 내원한 33세 남자가 있는데, 복통이 없고 배 진찰에도 특이 소견이 없었는데, 직장 손가락 검사에서 덩이는 만져지지 않지만 붉은 피가 묻어 나오는 점을 토대로 하여 하부 위장관 출혈을 의심할 수 있었습니다. 하부 위장관 출혈은 이제 테스트 오브 초이스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선택적인 어떤 테스트를 통해서 대장광 내시경이지만 비교적 적은 출혈을 나타내는 40대 이하의 환자는 구불 창자 내시경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예를 들면 상부 위장관 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은 위궤양입니다. 위궤양 출혈. 제가 이제 이 위궤양 출혈로 인해서 죽었다가 살아났죠. 증례에서 이제 평상시 속쓰림 등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당뇨병과 심근건색, 항혈소판을 복용하고 있을 경우 복용하고 있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고, 이는 출혈의 위험 인자가 됩니다. 당뇨나 심근건색을 위한 혈소판, 항혈소판 복용할 경우 위장관 출혈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치료를 해야 돼요. 혈장량을 회복하고 수액 또는 필요시는 수혈을 해야 됩니다. 수혈을 해도 계속 이 산소 포화도가 올라가지 않을 때는, 그때는 진짜 중환자실로 들어가야 됩니다. 코어 위관 삽입을 하고 세척을 해야 되고,
내시경 치료를 통해서 마찬가지로 출혈 부위를 이제 그 결차를 한 다음에 내시경적 치료의 일조인 그 내시경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시경을 통해서 그 출혈이 생기는 곳을 지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이 환자는 외파린 복용이 가능성이 있지만 프로트롬빈 시산 정상 범위이므로 신선 냉동 혈장 등은 필요하지 않고 트라넥사막신 투술 시 과다 추절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그게 이제 약물입니다. 그게 이제 외파린 복용, 프로트롬빈 외파린 복용이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이제 이 위장관 출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혈변을 하게 되면 혈변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초기 증상에는 혈변이라고 의심이 들어온 검은색 변이 생겨나는데, 검은색 변. 그러다가 이제 피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색 변이 있을 때는 빨리 병원에 가야 됩니다. 빨리. 참지 말고. 참았다가는 저처럼 진짜 중환자실에 가서 호스 꽂고 있다가 진짜 재수 좋으면 살고 재수 없으면 죽고 할 정도로 진짜 5대5의 비율을 차지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3분의 1을 절제를 했어요, 위를. 그래서 위궤양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위궤양은 사실은 위염, 우리가 이제 그 건강검진 같은 거 받으면 위염이 나타나잖아요. 그 위험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 이제 스크래치라든지 그 위 상태가 되게 이제 좀 깨끗하지 않은 상태가 있어요. 그때는 사실은 빨리 병원에 가서 이거 위염약을 먹든지 먹어야 됩니다. 그때부터 치료를 하면 다행인데, 그거를 그냥 무시하고 넘어갔다가 어떤 식생활이나 이런 것도 개선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다가 위궤양으로 생기고, 위궤양이 갑자기 이게 혈변이 되면서 또 위석이 또 이게 먹은 게 전부 다 이제 소화를 못 시키고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위 밖으로. 그러면서 우리 몸에 위석이 생기면서 그 위석들이 장기를 이렇게 누릅니다. 장기를. 그게 이제 만약에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폐를 이제 누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급성 폐렴으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했더니 이제 나중에 다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맨 처음에 일반 병실로 왔었는데 아무리 그 피를 수혈을 해도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질 않고 막 그래가지고 산소 포화도 높아지고 그러지 않아서 중환자실로 왔죠. 그래서 이제 정밀 검사를 다 했더니 소견이 이제 그 위궤양, 심한 위궤양으로 인한 발생된 폐렴으로 판정이 나서 어쩔 수 없이 위를 3분의 1을 절제를 했습니다. 3분의 1을 절제를 하고 나면 사실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한 달 동안을 진짜 영양 때문에 수액만 맞고서 계속 배고픈 상태에서 진짜 버텼습니다. 진짜 정말 할 짓이 못 됩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그 퇴원을 해도 또 이제 먹고 토하고를 계속 거의 한 달 이상을 반복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조금 먹게 되죠. 이게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아주 이제 그 죽 같은 거를 먹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죽은 사실은 배고파요, 금방. 때문에 딱딱한 거를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밥을 소화를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을 먹어서 이제 소화가 되기 시작하고 변이 제대로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점점 살게 되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때는 이 좀 나도 모르게 좀 식성이 식성 때문에 어쩔 더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토합니다. 대부분 토해요. 토를 먹고 토하고를 계속 반복해요. 이거는 사실은 위암을 거친 사람들도 다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먹고는 싶은데 먹으면 토하고 정말 괴로운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어떤 저와 같은 이런 고통을 겪지 마시고, 위장관 출혈, 그 다음에 항상 자기가 변을 봤을 때는 자기 변을 한번 봐주는 거예요. 그 상태가 어떤지. 그래서 그 황색일 때, 그 황금색에 가까울 때가 제일 좋은 거고요. 황금색에 가깝지 않고 어두운 색에 가까울수록 안 좋은 겁니다. 내가 지금 당장은 병이 없더라도 안 좋은 음식을 먹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변을 잘 보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예, 오늘은 이렇게 위장관 출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